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죠. 바로 보고 계시는 삼익제약입니다. 자, 사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신규 상장주, 그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삼익제약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전에 이제 명인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전에 G2G 바이오라든지, 소위 말해가지고 신규 상장되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뭐 사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쉽게 상장 이후에 다소 밀린 모습들이 형성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제가 제공약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즘에 다시 조금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진 종목도 있고,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형성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공략에서 역시나 수익 챙겨 드리고 다시 눌려서 자, 또 한번 제공약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오늘 신규 상장이 된 삼익 제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가지 조금 자랑하자면은 저희는 삼일 제약, 자, 오늘 오전 9시 8분에 7,38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7,380원을 공략해서 지금 현재 오늘만 무려 27%대의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과연 이 종목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오늘 당일 30% 이상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3일 제약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오늘 어떠한 과정으로 이게 신규 상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뭐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 경쟁력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흐름과 전망, 평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삼익제약은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보여지겠지만 1973년에 설립이 됐다고요. 물론 삼익제약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은 1973년 삼익제약공업사로 설립이 돼가지고 삼익제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은 삼익제약, 이게 모든 기업들이 똑같겠지만은 무슨 기업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알려진 제품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쪽에 조금 좀 알려졌냐를 봤더니 이제 어린이 허약 체질 개선, 이제 이 키디를 발매하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알려진 기업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삼익제약 이 기업이 오늘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합병 상장이 됐죠. 합병 상장. 그래서 합병 상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삼익제약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합병이 되었죠. 합병. 그래서 하나 제28호 기업 인수 목적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합병 상장이 된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 28호 스펙은 이제 말 그대로 소멸이 됐고, 소멸 합병 방식을 통해서 오늘 신규 상장이 되었고, 합병 비율은 1대 0.28 정도가 되었고, 합병을 통해서 이제 유입 자금 정도는 약 189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최근 상장이 되었던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조금은 몸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680억 원밖에 안 돼요. 680억 원. 큰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유아 영양제 키디,
유아 영양제 키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디뿐만이 아니라 뭐 종합감기약 중에는 뭐 마파람이라든지 뭐 멀미약 중에는 노보민, 이러한 것들이 이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매출은 크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의 대다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요. 전문 의약품. 그래서 그 순환기 당뇨병 치료제를 중심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를 하냐면은 위탁 생산을 한다고. 위탁 생산. 위탁 생산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제웅바이오, 그리고 이제 HLB 제약 등의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이제 신규 상장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보호예수죠. 보호예수. 보호예수. 보호예수인데,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유통 물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장일 유통 주식 비중이 31%예요. 31%. 그럼 이제 나머지 물량들 약 69%가 얼마나 빠르게 이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일단은 그 최대 주주들의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들의 비율이 58%. 그래서 상장일로부터 이제 2년이 이제 보호 예수로 풀리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소위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를 조금 체크를 해보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이때 풀리는 물량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으로부터 1개월 뒤에 풀리는 물량은 1%대. 6개월 뒤에 풀리는 물량도 이제 몇천 주, 거의 만 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28호 스펙에서 이제 풀리는 물량들도 체크해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중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때요? 상장 후로부터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한 3% 정도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2% 정도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에서 3개월까지는 풀리는 물량의 유통수는 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적어도 만약에 물량이 풀린다면 2년 뒤에 소위 말하는 최대 주주들의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최대 주주, 그리고 이제 특수 관계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족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단기간에 물량들을 던질 만한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매출액 자체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400억, 2023년 500억, 2024년 500억, 그리고 이제 현재 예상치로는 거의 600억 육박되는 그러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총도 적고, 그리고 매출 자체도 일단은 높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뭐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나 그만큼 잘 벌었냐 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그렇게 뭐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일단은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만 놓고 봤었을 때는 다른 여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기업들과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해당 기업이 좀 증가를 하느냐라는 점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전무무약품 쪽에 매출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주목해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CMO, 즉 위탁 생산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CMO 사업을 좀 본격화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인천에 하나가 완공이 되고, 이제 내후년에 이제 원주에 또 하나가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공.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조금은 기대감을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다양하게 생산 능력을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간단하게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뭐 장 초반에는 사실 조금 한때 마이너스권에 출발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업이 처음에 상장했었을 때 당시의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장했었을 때 당시에 7,480원이었어요. 근데 7,480원에서 일단은 어디까지? 6,650원까지 떨어지면서 시초가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초가 출발은 미비했으나 지금 6,650원에서 얼마까지? 현재 9,72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안겨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9,720원 나누기 저희가 7,380원에 드링머는 31%. 자, 오늘 31% 드렸습니다. 오늘만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그래서 그 도움은 저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 물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명인제약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이 기업은 신규이기 때문에 스펙이 아니라 신규였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200%까지 최고 200%까지 올라갈 수 있었었는데, 일단은 소위 말해서 따블이 되긴 했어요. 100%. 거의 100% 올라갔다가 안타깝게 거기서 이게 좀 밀리기는 했었었는데, 현재 지금 보시는 명인제약은 일단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G2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한 번 올라갔다, 두 번 올랐다, 세 번 올라갔다가 눌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만 가지고 사실 지금 이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삼익제약을.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는 합병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얘는 신규 상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 가는 게 아니라 뭐다? 오늘 최고점인 30%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다? 저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종목군들입니다. 그 중에 저기 보이시죠? 삼익제약 저희가 분명히 7,380원에 포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먼저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삼익제약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으셔서 30% 수익 챙기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삼익제약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습니다. 그쵸? 자, 예센테크 한번 볼까요? 예선테크.
자, 예선테크 어떻게 됐냐 보자. 예선테크. 자, 예선테크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선테크도 상한가입니다. 자, 알파녹스는 어떻게 됐냐 보자. 알파녹스도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지금 체크했던 종목 3개가 상한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광명전기는 어떻게 됐는가 보자. 광명전기 지금 현재 9%대까지 떨어졌지만 오늘 최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자, 1998은 27% 같습니다. 27%. 그죠? 자, 그래서 광명전기는 27%입니다. 27% 최고점. 자, 그리고 HL. 자, 이거는 어디까지 갔느냐 보자 했더니 이 기업도 오늘 장중 아쉽게 윗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 같습니다. 자, 상한가 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종목군들 5개 중에 4개가 상한가입니다. 4개가. 4종목이 상한가요. 그리고 수익률 보세요. 자, 15%의 상한가 갔죠? 14% 수익. 자, 10%에서 27% 갔죠? 17% 수익. 자, 19%의 상한가 갔죠? 10% 수익. 자, 22%의 상한가 갔죠? 7% 수익. 자, 1% 마이너스에서 상한가 갔죠? 31% 수익. 자, 이거 다 더해보세요. 몇 퍼센트인지. 이거 다 더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몇 퍼센트인지.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더해봅시다. 14 더하기 17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31은 79%입니다. 79%. 오늘 하루 동안에만 여러분들에게 이 5개 종목으로 드린 수익률이 79%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게 오늘이라고 했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이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종목군들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딱 5개 정도만 드립니다. 그것도 언제? 장 초반에. 어차피 급등하는 종목은 장 초반에 다 뭐 나옵니까? 결과 나와요. 물론 이렇게 늦게 포착되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가기 전에 포착해서 여러분들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도 한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절대 힘든 거 없습니다. 그냥 010-8132-776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소통이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공유해드리고 제공해드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오셔서 뭐 사세요, 뭐 파세요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된다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절대 없습니다. 힘든 거 전혀 없습니다. 같이 하셔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좋은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